3장. 온갖 걱정을 떨쳐버리는 법. 어릴 때 나는 미주리주 농장에서 자랐다. 하루는 어머니를 도와 체리 씨를 바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데일, 대체 왜 우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자 나는 훌쩍이며 말했다. 산채로 땅에 묻힐까봐 무서워요. 그 시절에 나는 걱정이 많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벼락을 맞아 죽을까봐, 형편이 어려워지면 굶주릴까봐 벌벌 떨었다.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샘 화이트가 입버릇처럼 내 귀를 잘라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는데 진짜로 그럴까봐 걱정했다. 내가 먼저 아는 체 하면 여자애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걱정했다. 나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걱정하고 심지어 결혼한 직후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걱정이었다. 이 시골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껏 치장한 마차를 타고 농장까지 돌아오는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걱정했다.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할까? 나는 밭둑을 걸으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거듭 고민했다. 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린 시절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 중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한때 번개를 무서워했지만 미국 국립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은 35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생매장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이 산채로 묻히는 사람은 1000만 명 중 한 명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런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 울었다. 오늘날 8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굳이 걱정을 한다면 벼락을 맞거나 생매장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암에 걸려 죽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 나아 보인다. 물론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나 청소년기에 하는 걱정이다. 하지만 성인들도 터무니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이 걱정으로 노심초사하는 대신 평균의 평균의 법칙을 적용하여 자신의 걱정이 정당한지 따져본다면 이 걱정거리의 90%를 즉시 줄일 수 있다. 이 세계적인 보험사인 런던의 로이즈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간파해 큰돈을 벌어들인다. 그들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에 내기를 건다. 다만 그것을 내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보험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의 법칙에 근거한 내기가 맞다. 로이즈는 20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5000년은 더 호황을 누릴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해 신발이나 배, 편지를 봉하는 밀랍의 보험을 들지만 평균의 법칙에 근거해서 따져보면 그런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좋으니 말이다. 이 평균의 법칙을 살펴보면 경악할 만한 사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앞으로 5년 동안 게티즈버그 전투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 당연히 겁에 질린 채로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은 모조리 들 것이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죽을 준비를 마친 뒤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하다. 이 전투 중 사망할지도 모르니 남은 인생은 최대한 즐겨야지. 하지만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50세에서 55세까지 사는 일은 이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싸우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이 전시가 아니더라도 50세에서 55세의 인구의 1000명당 사망자 수는 16만 3천 명이 참전한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군인 1000명당 사망한 사람의 수와 맞먹는다. 나는 이 책의 몇 장을 캐나다 로키 산맥 보울 호숫가에 위치한 제임스 심슨의 넘티가 오두막에서 집필했다. 여름에 거기서 머무는 동안 샌프란시스코 퍼시피카 2298번지에 사는 허버트 셀린저 부부를 만났다. 침착하고 조용한 셀린저 부부는 지금껏 걱정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루는 벽난로 앞에서 그녀에게 걱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있다마다요. 걱정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했지요. 이 걱정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 저는 11년 동안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성마르고 욱하는 성격이었어요.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매주 샌마티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쇼핑을 하러 갔는데 물건을 고르면서도 걱정으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 다리미를 켜둔 채로 나온 건 아닐까? 집에 불이 나면 어쩌지? 이 가정부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이들은 내버려둔 채 도망치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쩌지?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며 오만 걱정을 하다가 결국 모든 게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 첫 결혼이 파경을 맞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이후 변호사와 재혼했습니다. 이 남편은 침착하고 분석적이며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긴장하고 불안해할 때면 이렇게 말하죠. 마음 편히 먹고 당신이 정말 걱정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요. 이 평균의 법칙에 근거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한 번은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칼즈베드 캐번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심한 폭풍우 속에서 비포장 도로를 달리게 되었죠. 차가 미끄러지고 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길 옆 도랑에 처박힐까봐 두려웠죠. 그때 남편은 계속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천천히 운전하고 있으니 아무런 일도 없을 거예요. 차가 미끄러져 도랑에 빠진다고 해도 평균의 법칙으로 보면 우리는 다치지 않아요. 남편의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 덕분에 저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우리는 캐나다 로키 산맥 tonkin 계곡으로 캠핑을 하러 갔습니다. 이 해발 2100m가 넘는 곳에서 캠핑을 즐겼죠. 텐트는 나무 테크에 줄로 묶어 고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이 사납게 불었습니다. 이 텐트 외부에 설치한 플라이가 펄럭거리며 찢어지는 소리를 냈고 이 텐트가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저는 겁에 질렸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 말을 들어보구려. 우리는 브루스터스의 가이드와 같이 있지 않소. 그들은 모두 전문가요. 60년 동안이나 이 산에 텐트를 친걸요. 이 텐트만 해도 벌써 몇 해 동안이나 이 자리에 있었어. 아직까지 바람이 날아가지 않은 걸 보면 평균의 법칙에 따라 오늘 밤에도 날아가지 않을 거요. 만약 날아간다면 다른 텐트에서 자면 되니까 마음을 편히 가져요. 이 남편 말대로 하니까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이 몇 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소아마비가 퍼졌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제정신이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남편이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았고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극장에도 가지 않았죠. 보건국에 문의했더니 캘리포니아 역사상 소아마비 전염병이 가장 심했던 해에도 사망한 아이들은 주 전체에서 1835명에 불과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0에서 300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통계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적은 수라도 아이들이 소아마비로 사망한다는 사실은 가슴 아프지만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이 말은 제 걱정의 90%를 없애주었어요. 이 덕분에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답니다. 미국 역사상 인디언과 벌인 전투에서 가장 혁혁한 전과를 올린 조지 크룩 장군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인디언들이 가진 걱정과 불행의 대부분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니 내가 했던 걱정도 대부분 그와 같았다. 짐 그랜트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뉴욕 프랭클린가 204번지 제임스 A. 그랜트 디스트리뷰팅 컴퍼니의 대표다. 그는 플로리다산 오렌지와 자몽을 한 번에 화물차 10대에서 15대 분량씩 주문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혀왔다고 했다. 열차 사고가 나면 어쩌지? 과일이 시골 길바닥에 떨어져 여기저기 흩어지면 어쩌지? 열차가 과일을 싣고 건널 때 다리가 무너지면 어쩌지? 비록 보험을 들어줬지만 제 시간에 과일을 배달하지 못해서 고객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지나친 걱정으로 위궤양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 병원에 갔다. 의사는 신경과민 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요. 이봐, 짐 그랜트, 네가 한 해 동안 취급하는 화물차가 몇 대야? 대략 2만 5천 대. 그 중에 몇 대가 고장났지? 아마 5대 정도일걸? 2만 5천 대 중에서 겨우 5대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 경험에 근거한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이 차가 고장날 확률은 5천분의 1이라고. 도대체 뭐가 걱정이야?
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문자답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다리가 무너져서 잃어버린 화물차가 몇 대야? 아직 한 대도 없어. 아니, 무너진 적도 없는 다리에 5천분의 1밖에 안 되는 고장 확률 때문에 위궤양에 걸릴 정도로 걱정하다니 바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자 제가 참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저는 평균의 법칙에 모든 문제를 맡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로는 위궤양 따위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엘 스미스가 뉴욕 주지사였을 때 정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기록을 살펴봅시다. 기록을 살펴봅시다. 그런 다음 사실을 제시했다. 이 앞으로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게 된다면 그의 현명한 조언을 따르기로 하자. 기록을 살펴보고 우리를 안절부절하게 만들 만한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프레드릭 말슈테드는 무덤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그가 내 수업 시간에 한 말이다. 1944년 6월 초, 저는 오마하 해변 근처의 좁고 긴 참호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999 통신 중대 소속으로 노르망디에 막 상륙한 참이었습니다. 참호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땅바닥에 네모난 구덩이를 파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꼭 무덤처럼 생겼잖아 라는 혼잣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잠을 자려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마치 무덤에 누워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기가 정말 내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11시가 되자 독일 폭격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2, 3일은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지요. 4, 5일째가 되자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지요. 지난 닷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있더라고요. 부대원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2명이 부상을 당했을 뿐인데 그것도 독일의 폭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쓴 대공포의 유탄에 맞아 다친 것이었죠. 저는 건설적인 일을 하면서 걱정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탄을 막기 위해서 참호 위에 두꺼운 나무 지붕을 만들었죠. 우리 부대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 저는 길고 좁은 참호에 들어가 있으니 폭탄에 직접 맞지 않고서는 죽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이 포탄에 직접 맞을 확률은 1만 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며칠이 지나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폭탄이 떨어져도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통계를 이용해 군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제대군인 한 명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와 동료들은 고옥탄과 휘발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유조선이 어뢰에 맞을 경우 즉시 폭발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사망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그래서 미 해군은 정확한 수치를 발표했다. 어뢰를 맞은 유조선 100척 중 60척은 침몰하지 않는다. 침몰한 40척 중에서도 5척만이 10분 내에 침몰했다. 따라서 배를 탈출할 시간도 충분하고 사상자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발표가 군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었을까?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월넛가 1969번지에 사는 클라이드 마스는 이렇게 말했다. 평균의 법칙 덕분에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안심했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으며 평균의 법칙으로 보면 전사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을 없애려면 다음 방법을 적용하라.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기록을 살펴봅시다. 스스로에게 자문하라.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4장. 피할 수 없는 일을 대하는 법. 어린 시절의 일이다. 어느 날 미주리주 북서부의 낡고 버려진 헛간 다락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이 다락에서 내려오다가 창턱에 발을 딛고 뛰어내렸는데 왼손 집게손가락에 낀 반지가 못에 걸리는 바람에 결국 손가락이 잘리고 말았다. 나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다. 틀림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처가 나은 다음에는 한순간도 걱정해본 적이 없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겠는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왼손의 손가락이
네 개뿐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이 날까 말까 한다.